롱기누스의 창은 기독교 전통과 관련된 성유물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전해지는 창입니다. 이 창의 이름은 전통적으로 그 창을 사용한 로마 병사의 이름인 롱기누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설 및 신화. 롱기누스의 창에 얽힌 전설은 주로 중세시대의 성유물 숭배와 결합되어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창은 권력과 신비한 능력을 상징하며 소유하는 자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전설이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롱기누스의 창을 찾거나 소유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중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나치 독일의 히틀러 같은 인물들이 포함됩니다. 현대 문화에서의 등장. 롱기누스의 창은 기독교 신화와 종교적 전설을 넘어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 시리즈에서 중요한 상징물로 등장합니다. 이 창의 실존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그 출처와 행방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성당이나 박물관에서 롱기누스의 창으로 추정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진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기독교 전통과 중세 유럽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성경에서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성유물로서 특별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롱기누스의 유래와 전승. 롱기누스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며 중세 이후에 추가된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당시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요한복음 1934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이 바로 롱기누스의 창으로 알려졌으며 그 로마 병사도 이후 기독교 전통에 따라 롱기누스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성인으로 추앙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롱기누스는 예수의 피가 튀면서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유물로서의 롱기누스의 창. 중세 유럽에서는 성유물에 대한 신앙심이 매우 강했으며 롱기누스의 창도 성유물로서 여러 곳에서 소유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전승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나의 호프부르크 궁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호프부르크 궁전에는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주장되는 유물이 있습니다. 이 창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중요한 왕실 상징물로 사용했으며 황제 대관식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예치미아진 성당. 아르메니아의 예치미아진 성당에도 롱기누스의 창이라 주장되는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전통에서는 이 창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성유물로 보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바티칸 박물관.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도 롱기누스의 창과 관련된 유물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이 역시 진위가 불확실합니다. 롱기누스의 창과 권력. 롱기누스의 창은 전통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세시대,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이 창을 신성한 왕권과 연결짓고 소유하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창의 소유를 둘러싼 경쟁과 투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롱기누스의 창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과 오컬트 연구자들은 히틀러가 비엔나의 호프부르크 궁전에 있던 창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나치가 초자연적 힘에 대해 탐구했다는 이야기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대부분 전설과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역사적 증거는 미약합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서의 영향. 롱기누스의 창은 대중문화에서도 강력한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롱기누스의 창은 주요 상징물로 사용됩니다. 작품 속에서 이 창은 고대 유물로 등장하며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는 도구로 그려집니다. 이 작품을 통해 롱기누스의 창은 현대 젊은 세대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소설과 영화. 여러 영화나 소설에서도 롱기누스의 창이 강력한 유물이나 비밀스러운 무기로 등장합니다.
종교적 상징성과 결합된 이 창의 이미지는 음모론이나 초자연적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들에서 매력적인 소재로 사용됩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을 넘어 중세의 권력 투쟁, 오컬트, 그리고 현대 문화 속에서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특한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면 그 기원, 역사적 맥락, 그리고 각종 전설들이 서로 얽히면서 그 상징성과 신비로움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제 창의 더 세부적인 부분과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의 역사적 진위 논쟁. 롱기누스의 창과 관련된 전설은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 성유물에 대한 신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크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창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초기 성유물 숭배와 중세 신앙.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수의 순환과 관련된 유물들에 대한 숭배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유물은 기적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믿어졌고, 유럽 전역에서 이러한 성유물들이 각 성당과 왕실에 의해 수집되었습니다. 성유물을 소유한 지역은 순례자들을 끌어들여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얻었기 때문에 성유물에 대한 경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성유물의 진위 문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성유물들이 복제되거나 가짜로 만들어졌습니다. 롱기누스의 창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비엔나, 바티칸, 예치미아진에 보관된 창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완벽한 고고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위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물의 복잡한 이동 경로 롱기누스의 창은 여러 역사적 사건을 통해 유럽 각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세기경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대제가 이 창을 소유했다고 전해지며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이 대관식에서 이를 상징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이 실제로 롱기누스의 창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초자연적 전설과 오컬트 신앙. 롱기누스의 창은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자연적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오컬트 신앙에서는 이 창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계 정복의 상징 중세부터 전해진 이야기 중 하나는 롱기누스의 창을 소유한 자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은 중세 유럽에서 정치적 야망을 가진 군주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황제나 왕들이 이 창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창을 잃는 순간 소유자는 힘을 잃고 패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치 독일과의 연관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롱기누스의 창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히틀러는 오컬트와 초자연적 힘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전설이 있으며 그가 비엔나에서 이 창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비엔나에 있는 성유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로 알려졌으나 그가 창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설에 불과합니다. 죽음의 상징 롱기누스의 창은 죽음과 재생의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창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찔렸다는 점에서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류의 구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창의 피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상징하며 이로 인해 창은 신성한 힘과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도 묘사됩니다. 롱기누스의 창과 성배 전설. 롱기누스의 창은 종종 성배 전설과도 연결됩니다. 성배는 예수의 최후의 만찬 때 사용된 성배 또는 예수의 피를 받은 그릇으로 여겨지는 유물인데 이 두 성유물이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세의 기사 전설. 중세 기사들은 성유물 탐험을 중요한 과업으로 삼았으며 성배와 롱기누스의 창 모두 기사 문학에서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특히 아서왕 전설에서는 성배 탐색이 중요한 줄거리로 등장하며
롱기누스의 창도 종종 함께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신화적 연결 성배 전설과 롱기누스의 창은 모두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상징하는 신화적 상징물로서 기독교적 맥락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영적 여정을 상징합니다. 이 두 유물은 또한 기독교 신앙과 중세 유럽의 영적 탐구, 초자연적 힘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의 확장. 롱기누스의 창은 종교적 의미와 상징성에서 벗어나 현대 문화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게임, 소설, 영화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때는 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신비로운 유물로 묘사됩니다. 비디오 게임 롱기누스의 창은 수많은 게임에서 주요 아이템이나 무기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롤플레잉 게임에서 신성한 힘을 지닌 무기로 사용되거나 역사적 배경을 가진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소설과 영화 롱기누스의 창은 종교적 미스터리나 음모론을 다루는 작품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댄 브라운의 소설처럼 비밀 조직들이 신비로운 유물을 찾아 나서는 스토리에서 롱기누스의 창은 매력적인 소재로 활용됩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단순히 역사적인 유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상징성과 신화적 힘 덕분에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문화적 해석과 변형을 통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유물입니다.